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진단 시에 치료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멘붕에 빠졌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삶의 어떤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냉정한 편인데 제가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암을 딱 진단을 받으면 먼저 가족들끼리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이 환자마다 분명히 암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원인 때문에 암에 걸렸는지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암에 걸렸을 때 왜 원인 파악을 해야 되냐면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가 일단은 원인을 빨리 제거를 해야만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제가 원인 파악을 해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피로한 거, 너무 피곤하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 투잡을 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또 씻고 7시까지 일터로 나갔어야 됐고, 그게 또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회사 일을 봐주면서 또 일을 하고 밤에 그 회사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 끝날 때까지 거의 12시였어요. 그럼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때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늘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야 되고, 그렇게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30대, 40대에 그 입시학원을 운영할 때는 거의 밤샘 작업하는 게 학생들 시험 때마다 밤샘 작업을 했어야 되니까 그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나이를 잊어버린 거죠. 나이가 50대 후반, 제가 58세에 암이 처음 발견됐고, 그때 생각을 하면 나이가 그 30대 40대하고는 굉장히 그 몸의 적응력이 다른데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이클에서 나이에 따라 일도 해야 된다.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한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스트레스도 우리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그 술이 간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술을 매일 마셔버리면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도 아바도르 교수의 책에 보면 스트레스도 매일 받아서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그 편안함으로 다시 유지되는 그 시간이 가지 않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암에 걸리기 쉽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전에는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살다 보니까 저희 사업장에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을 당하면서 거의 파산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유학 간 아이들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라, 유학 자금을 조달을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 작은 아들은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얼른 들어왔는데, 큰아이는 또 거의 졸업이 가까워 오니까 본인은 자기가 벌어서라도 졸업은 하고 가겠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열심히 벌어서 또 대줘야 되죠. 그 소송 당하는 동안 전부 압류가 걸려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죠.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가 너무 극도로 당하니까 그때 암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내가 지금 현재 직장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또 한편 생각한 게, 또 세 번째는 운동 부족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했고 책 읽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을 싫어한다는 건 그만큼 운동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싫어하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한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씩 책 읽는데 그냥 집중해버리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 하는데 뭐 한 4~5시간씩은 그냥 가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게 또 이 암의 원인이 있지 않았나, 제가 책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생각을 한 게, 또 한 가지가 약을 많이 먹었어요. 병원에서 제가 일터에 나갈 때 제가 없으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오려고 하면 그냥 내가 오늘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기가 오려고 하면 바로 병원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쩌면 책임감이랄까요?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못 나갈 경우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 그냥 감기가 오려고 하면 벌써 병원 가서 약을 타먹고, 또 뭐 약이 안 되면 일주일, 2주일 계속 또 약을 먹고 안 나오면, 제가 감기가 병원 암에 걸리기 전에, 암은 이미 걸렸지만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몸이 굉장히 피곤했고, 또 감기가 한번 걸리면 거의 뭐 한 달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감기에 시달렸다는 건 약도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갱년기 장애를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원래 갱년기 장애를 많이 앓는다고 책에 나오는데, 그때 자연적으로 그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좋다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도대체가 그게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 호르몬제를 사서 먹었죠. 병원 가서. 근데 그때 그 산부인과에서 그 여성 호르몬제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걸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말라,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에서 보니까 여성 호르몬제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호르몬제를 꽤 장기간 먹었는데, 먹다 말다 이게 또 뭐 얼핏 들으니까 암의 원인이 된다는데 생각하면서 또 안 먹고 있다가 또 밤에 너무 불면증에 시달리고, 저는 또 이 약을 안 먹으면 발바닥이 막 후끈후끈하면서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은 또 비상약처럼 또 싱크대 찬장 속에다 넣어놓고 또 하나씩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인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5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이 5가지를 빨리 없애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 없애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이죠. 음식이라는 게 지금은 철저한 항암 식단을 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바쁠 때는 인스턴트를 예사로 먹었거든요. 바쁘니까 슬로우푸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던 거, 그냥 또 외식을 많이 했던 거, 이런 게 거의 다 오염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고, 또 우리 몸은 식품 첨가물을 제대로 해결하지가 못하고 그게 독소로 쌓이는 걸로 나중에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무식했던 거죠. 그래서 음식, 이런 전체가 내 암의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이걸 다 바꾸자 해서 생각을 한 게, 제일 먼저 바꾼 게 음식이었어요. 음식은 그 현미밥을 먹고, 또 녹즙을 갈아 마시고, 채식을 하고, 육식을 좀 멀리하고, 또 운동을 했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 버렸고, 뭐 이런, 그때부터는 제가 일반 그 약도 먹질 않았습니다. 일체
이게 뭐 병원에 처방해 주는 약은 일체 먹질 않았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횟수로는 3년차,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은 지 3년차 됐는데, 거의 뭐 한 해 겨울 지날 때마다 감기가 한 달 지속되던 감기가 그 암 진단 받은 이후로 식생활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꿨을 때 지금까지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병원에서 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내 병은 내 몸이 고친다. 내가 생활 습관, 내가 먹는 거 이런 게 고친다는 걸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만약에 처음 암이 왔다. 아니면 내가 암이 걸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암 선고를 받았는데도 내 생활을 돌아보질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뭐 항암 받고 수술 받고 다 해도 뭐 피자 먹고 라면 먹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재발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암을 치유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재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든 암에 대한 진단이나 암의 위험성을 느낀다면 내가 지금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